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심층 분석의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시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운영위원장이신 김형주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블록체인과 이 코인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혼 상태에서 있었는데 선거도 끝나고 또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또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알트코인 포함해서 이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따라가기도 바쁠 정도로 여러 가지 이 어깨가 달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이사장님을 모시고 자,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96조 원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그야말로 거래소 전성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 몸값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겠죠? 예, 이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두나모가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시가총액의 12조가 넘는 그런 아주 몸값이 커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또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해외 시장에 대한 노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한국의 거래소의 어떤 그 비중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상장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이 업비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두나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업비트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그 몸집이 가장 컸고 우량했고 또 비교적 여러 가지 어떤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카카오나 이런 그 네이버 자체가 이제 일본 시장을 많이 경항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본격적인 글로벌의 어떤 선두주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측면은 의미가 있고 최근에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뭐 전날 대비 시총이 95조, 네. 96조 되니까 자산 가치 자체도 12조,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와 같은 것은 국내의 법 개정,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깐 어플이 업비트거든요. 네, 업비트. 네, 네. 그만큼 이렇게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시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업비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업비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산업진흥협회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그동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한 100페이지 정도 상장하기 위한 공시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로 거기 굉장히 안정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시를 함에 있어서 질문 자체를 잘 해서 이렇게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하면 그게 그 속에서 이미 좋은 코인, 나쁜 코인, 뭐 양질의 기업 그렇지 못한 기업이 저절로 걸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제도적 보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성장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두나무의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삼성증권의 연구원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빗썸코리아의 주식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주식도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서울 거래소에서 기준가가 41만 5천 원, 또 증권플러스에서는 54만 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18.20%와 37.40%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 두 거래소에서 빗썸코리아의 평균 시총은 약 2조 원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을 좀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뭐 쿠팡이 그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하기보다는 글로벌 해외 증시라고 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초창기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말하자면 규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목을 해야 될지도 과세도 하기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국내
정권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에 대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외 뭐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미국이든 이런 곳을 두들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전 세계 포커싱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비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폭풍적인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일본의 사람 경우에는 뭐 60만 원 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은 6천만 원을 투자를 하니까요. 그 정도로 인구는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한국 거래소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대비 10배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의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적당한 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소 상장 심사 규정 같은 관련 법령은 그럼 있긴 한가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법이 했는데 특검법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암호화폐나 디지털 거래에 대한 진흥과 관련이 없고 규제를 네. 위한 법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시제도라든지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거는 예탁결제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청산 과정이 있고 기업이 잘 못됐을 때 어떤 과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예탁결제원이나 그와 같은 일반인들이 디지털 투자를 했을 때 디지털 자산 투자했을 때 그 자산 자체가 잘 못됐을 때 어떤 구조를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말하자면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 시작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작 단계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의지만 가진다면 이미 네. 이제 글로벌 법령이라든지 실제로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암호화폐 협회를 맡는 사람이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의 대표들이 맡았어요. 아, 네, 전문가 분들이. 예. 그러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어떤 시각이 다른 게 일본의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의 시장으로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제도화가 빨리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것은 뭐 증권 시장은 말하자면 보호받아야 될 것이고 네.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인 제한들을 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더 보호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렇게 방치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은 대책이 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이 이 거래소의 상장 코인 공시에 관해서거든요. 이 공시에 관해서도 우리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시에 대한 규제 지금 있나요? 사실은 뭐 규제라기보다는 규제도 네. 없을 뿐더러 규제라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시를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또 그 공시를 활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어서의 책임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화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해외 공시 제도를 조금만 그러니까 눈여겨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애초에 탈중앙화를 우리가 목적으로 생긴 것이 이 가상화폐인데요. 법적으로 이 규제하는 것도 좀 어려운 판단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토론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것이 비정부적인 그렇죠.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G20을 비롯한 세계적인 그 집단들이 이 암호화폐를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가라는 테두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하모나이즈하는 제도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럽식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런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다 우리가 오픈해 줄게라는 것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보완해질 점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도 더 네, 오래 그렇습니다.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각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를 뽑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보다 더 진일보한 제도적 또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대선 주자들한테도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각 협회들이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업비트가 기존 공시 체계를 바꾸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코인 발행 주체가 자유롭게 게시판 형태로 공시하는 형태로 게시판 형태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책임지지 않겠다, 좀 뒤로 물러서겠다 이런 말처럼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뭐 아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것을 뭐 비판하기보다는 네. 보완책을 좀 내줘서 금융당국과 말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어떤 합의에서 일정 정도 공시를 올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만은 그것을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 네. 뭐 명백히 허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그 거래소에 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네. 이유가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는 이유가 그런 데 대한 부분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리 감독도 우리가 네, 좀.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수많은 뭐 현재 알트코인까지 포함하면 수천 종의 그 코인을 다 확실하게 책임지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우선 상장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공시에 있어서도 요건들을 더 강화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뭐 팩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체크 포인트만 늘려도 네. 상당히 많이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업비트 외에도 대형 거래소들이 요즘 이제 이 공시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공시 플랫폼 젠그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명확한 해결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코인이 보이지 않는 코인도 사고 팔기가 좀 가능한가요? 실제로 뭐 사고 파는 거야 원래 이제 암호화폐 그 근본적으로 보면 거래소를 제외하고도 개인 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네. 거니까 뭐 원론적으로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해야 되고 다만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중소거래소가 특급법 시험 과정에서 사실은 무책임한 말하자면 지갑을 분산해서 뭐 잊어버렸다고 한다든지 대규모의 어떤 소비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투명해야 하는데 요즘 해킹, 뭐 서버 지연, 또 시세 조작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들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그거는 방조한 부분이 있죠. 네. 정부가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로 그냥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무나 구청에 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등록하면서 실제로 코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래소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하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부실성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해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 방지나 위조 방지라는 것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얘기했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놀잇감이 되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게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여러 가지 특검법 이후에서 조금 더 그와 같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거래소는 투명하게 이제 번아웃을 시키고 네. 확실하게 어떤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소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이게 없어질 수 있고 정부도 이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규제 일본도가 아니라 제도화할 수 있는 네. 법 규정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하루빨리 규제와 좀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차원에서 통합 거래소를 만들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뭐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뭐 디지털 거래소, 데이터 거래소, 네. 여러 가지 콘텐츠 거래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반관 반민의 거래소가 하나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답답해하는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각종 거래소들 간의 어떤 통합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또 실제로 관주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정도 뭐 10% 정도만 관에서 마중물을 넣고 나머지는 시민과 기관이 참여하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해외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상장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계, 뭐 콘텐츠, 뭐 디지털 자산 모든 종류의 자산들이 거래에서 통합되고 예치되고 또 부가 서비스, 커스터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걸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통합거래소의 시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관, 반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또 거래소에 또 관주도라고 하니까 저는 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관주도의 거래소는 어떤 점에서 일반 거래소랑 좀 다를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한국 거래소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한국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처럼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작은 제3 거래소 같은 형태로 시작하되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3 거래소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볼륨 자체가 현재 한국 거래소를 능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도화를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서울과 부산이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있겠지만은 부산시나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박형준 후보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 시장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한 어떤 그 공약 자체도 아주 튼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찾아뵐 텐데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가 있는 부산시의 어떤 블록체인 특구의 위상 또 시범 사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서 빗썸이 투자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논의가 좀 진행 중인가요? 초반기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의 공백 상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표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뭐 빗썸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거래소가 투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모든 어떤 거래소 또 모든 개인 모든 어떤 기관들이 함께 아마 지금 현재로 보면 증권회사들도 조만간 암호화폐 투자에 발벗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호로 개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야말로 코인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도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투자의 세상이 열리는 길에 세상의 모든 거래소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같이 심층 분석해 주신 김형주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모 기업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로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모아 사기 투자를 권유했던 이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신력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위드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